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 그리고 또 암호화폐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빅테크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빅테크주는 메타버스와 또 암호화의 혜택을 받겠지만 애플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 확인해 보시면요. CNBC 기사고요. Big tech stocks will benefit from metaverse and crypto, but Apple least likely to grow 라고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데이터의 분석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글로벌 데이터의 주재, 연구 책임자입니다. 사이러스 메와왈라네요. 사이러스 메와왈라가 미국의 대형 기술주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몇 가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올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메와왈라는 월요일에 기술 회사가 메타버스, 웹 3.0 그리고 암호화폐에 또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분야에 있다면 거시경제적 문제에 관계없이 거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요.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지수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는 그런 신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이었죠. At the end of the year.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와 같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서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상세계인 이른바 메타버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메타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글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도 VR 헤드셋을 개발했고 애플이 또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죠. 네, 애플에 대한 또 애플 경고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 애플은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이상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해서 메와왈라는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미국 주식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가 되긴 했지만 지금 아이폰 제조업체의 주가가 올해 다른 빅테크 회사만큼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애플은 가치평가 유지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이다. 매우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매우 또 강력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는 거의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빅테크 주식에서 더 많은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애플 TV에 대한 의견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애플 워치를 제외하고는 애플이 거의 혁신이 없었다. 애플 TV는 실제로 지금 새로운 블록버스터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블록버스터 면에서는 애플 TV는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블록버스터 제품에 대해서 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스마트 안경과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애플은 악명이 높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기 어려운 기업이기도 하죠. 한편 또 아마존과 구글에 대한 의견도 좀 있는데요. 모회사인 알파벳은 또 규제 측면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데이터와 개인정보 그리고 보호와 또 독점 금지 그리고 저작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올해 4회, 4회 이상의 금리 인상 예견으로 수십 년 만에 최고의 경제 성장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오히려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Jamie Dimon sees the best economic growth in decades, more than 4 Fed rate hikes this year 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다이먼 회장은요 40회입니다. 이번에 지금 40th Annual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라고 하죠. 네,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서 우리는 올해 최고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내년에도 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지금 JP Morgan 체이스의 오랜 CEO면서 회장인 다이먼은요. 자신의 자신감이 미국 소비자의 탄탄한 대차 대조표에서 나온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자산 기준으로는 가장 큰 미국의 은행이기도 하고 미국 가구의 절반과 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의 대차 대조표를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였다. 오늘날 코로나 이전보다 25%가량 더 많이 지출을 했고 JP모건이 50년 동안 기록을 유지한 이래로 그들의 부채 상환 비율이 더 좋아졌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이머 일장은요, 연준이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성장은 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나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네요. 그러면서 personally, 개인적으로 금리를 4번만 인상한다면 도리어 나는 놀라울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분간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market is different, 시장은 다르다. 우리는 올해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이 예측을 다시 실행하면서 시장이 많은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막판에 급반등을 했어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견고한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 국채 10년물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뭐 높은 인플레이션, 뭐 경기 높은 인플레이션에다가 지표마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는 빨라지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어떤 10년 국채 금리 상승, 위험 자산을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리오프닝 전체적인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뭐 견고한 실적 기대가 예상되는 기술주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이런 점이 특징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될까? 이게 아니고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빨리 잡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향후의 어떤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뭐 금리를 4번 올리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바라봐야 될 어떤 유동성 축소도 지금 뭐 거론되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어떤 청문회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청문회에 앞서 연설문이 있었는데 그 연설문에서 이런 뭐 인플레이션의 심각성 이런 점들을 막겠다, 잡겠다 이런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 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오미크론에 대한 그럼에도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 자, 과연 그렇다면 시장에서 과연 지금까지 시장에서 거론되는 어떤 연준이 지금까지는 뭐 금리를 좀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경기보다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건 물가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시장을 위협한다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과연 어떤 파월 의장의 청문회 연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줄줄이 연준 이사들의 코멘트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코멘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뭐 그런 모습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심지어는 4번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스탠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의 어떤 대차 대조표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지금 성장성이 가장 좋은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과연 우려하고 있는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과연 이런 점들이 지속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는 이런 고비를 넘기고 오히려 이제 더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하루 움직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볼 가능성은 없나요?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금리를 갖다가 금년 안에 3번, 뭐 일부에서는 4번까지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양적 긴축도 빠르면은 금년 안에 할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 충격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막판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떤 전에 미국 주식의 특징을 보면 주가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은 작년 내내 떨어졌던 그런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보였지만 전일 미국 증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빨라지고 네. 또 뭐 양적 긴축도 지금 갑자기 거론되고 있고 네. 주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장막판 나스닥 기술주들이 먼저 떨어졌지만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네. 자, 이런 점들은 시장에서 한편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그래도 좀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뭐 지금에 대한 시나리오는 점점 예상치 않았던 그런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이미 예견된 테이퍼링을 진행되고더라도 금리 인상은 그래도 시장을 보면서 6월달 이후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이런 거를 뒤엎고 뭐 3월달에 끝내면 바로 해야 된다. 그렇죠. 뭐 네. 긴축도 2년 후에 할 거를 뭐 빨리 당겨야 된다. 네. 이렇다면 주가가 미리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물가는 계속 언젠가는 좀 안정을 잡아갈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다시 또 거꾸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점인데 네. 전일 시장의 어떤 나스닥 기술주들이 저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은 그래도 한쪽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래도 이 시점에서 주가가 어떤 그 파월 의장에 대한 전일 연설도 보였지만 어떤 희망 섞인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주가는 어떤 저점을 잡을 텐데 과연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걸 살까?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보인다면 어느 종목이 먼저 올라올까? 어떤 걸 살 건가? 이런 점들을 약간 전일의 어떤 나스닥 기술주의 반등이 네. 네. 약간의 어떤 해답을 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떨어질 때는 2%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점은 대비해서 보면은 한 10% 정도, 10% 남짓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10% 그걸 갖다가 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뭐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네. 봤는데 전일 어떤 파월 의장이 청문회 전에 앞서 얘기했던 연설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긍정적인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코멘트가 지금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심각성 이런 부분을 뭐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다. 자, 이런 점들을 네. 시장에서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임명하면서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준 것 같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금리를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은 뒷전에 두고 빨리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일단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혀 어떤 연설문은 그런 금리 인상 스탠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을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은 어떤 시장을 충분히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약간은 좀 들어지지 네.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간밤에 이제 기사를 좀 보면은요, JP모건 체이스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 대표가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이 한 4회 정도 그 이상을 해도 놀랍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좀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빨리 좀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4번 이상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계속 거론되면서 시장이 분명히 부담스러운 스탠스를 주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쪽에서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지금에 대한 어떤 경기가 뭐 오미크론만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상당히 좀 과거의 대공황 이후에 뭐 상당히 좀 지표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스탠스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경기적인 스탠스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수요일 있을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가 지표가 또다시 상당히 높게 제기된다면 7점 본다는 거 아닙니까? 7.1 예상들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이런 물가 지표가 뭐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뭐 당연히 이제 나오는 공식은 금리 인상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골드만삭스 같이 4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의 어떤 그 물가 지표가 높은 거는 맞지만 오히려 지금이 고점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지금이 최악이다.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스탠스가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이런 점들이 하반기로 가서는 내년으로 가서는 오히려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 두 가지 키가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계속 뭐 주가가 뭐 어디에도 기댈 언덕이 과연 뭘까 할 정도로 계속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썼던 미국의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들이 없다면 뭐 우리나라 증시는 더 답을 잃어가는 단기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국인들이 과연 뭐 추가적으로 더 팔고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런 구조로 봐서는 외국인 매도, 뭐 기관들의 매도, 뭐 주가는 다행스럽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어떤 미국 쪽에서 그런 스탠스가 뭐 전일 어떤 기술주 쪽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어떤 시장에 약간의 조금이라도 지금까지의 매파보다는 비둘기적인 발언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저점을 잡을 어떤 요소는 어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제 전일장 특징지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보도록 하죠. 전일장에서 또 아무래도 다양한 또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북한의 뭐 탄도미사일인 것 같다, 뭐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와 관련해서 방산주들이라든지 또 방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하나솔루션이잖아요. 어제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태양광인데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추락했습니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어떤 밸류에이션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 공약이죠. 신재생에너지 법안 통과 시에 10년간 뭐 3조 원 가까이 증서 혜택.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들어가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태양광인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뭐 태양광 쪽에 계속 어떤 그 여러 가지 진출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 뭐 그런 점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뭐 이런 내용들 바이든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수출 기대감 이런 점들이 전일 거론된 게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미국 시장의 바이든의 어떤 공약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점들이 계속 거론이 되게 되면 뭐 추가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측에서 어떤 일부 뭐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영업이익이 성장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전일에 강한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외국인들 공매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많이 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공매도 자체만 의미로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외국인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공매도 측면이 사실은 이제 전일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졌던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일각에서는 이런 뭐 공매도를 뭐 개인도 허용해주자 외국인도 허용 안 해주면 안 될까 뭐 그런 네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을 뭐 공매도를 심하게 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 일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그 경우가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이런 기업들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주가가 또 빠른 쪽으로 반등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숏 커버링 때문에 상당히 그렇겠죠. 좀 세게 오르는 모습도 네.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을 계속 보고 그런 공매도 때문에도 주가가 상당히 힘든 여러 가지 스탠스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들의 뭐 어떤 성장성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 스탠스 이런 쪽이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가 뭐 숏 커버링 쪽에 상당히 발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HLB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물론 다시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떨어졌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쇼 커버링이 나오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연관해서 뭐 보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누구나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탈모에 대한 또 이슈들 그리고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모 관련주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뭐 정책적인 대선 공약에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탈모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 네. 저 같은 경우도 피부과를 가니까 주사바늘로 약물을 투여하는 그래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죠, 요즘에. 네. 전일 어떤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탈모 관련해서 뭐 주사바늘을 통해서 이제 뭐 탈모 치료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탈모 주사제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가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뭐 탈모 때문에 요즘에 주위에서 이제 저희 뭐 직원들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전일 어떤 일부 대선 공약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그 지원 관련 보험 시스템, 뭐 의료보험 혜택을 다 주겠다 뭐 이런 점들로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탈모 치료제 1위 기업인데 해당자가 이제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일부 관련주들이 관심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지금 뭐 주위에서 보셨지만 저도 이제 일부 피부과에 가게 되면 이런 점들이 오히려 이제 뭐 다른 오히려 이제 다른 병 때문에 병원 가는 것보다 금액이 더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보험료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용이 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뭐 대선 일부 이제 후보께서 이런 점들을 이제 뭐 공약사항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핫하게 관심을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뭐 대선 공약 쪽으로 좀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대선 공약 관련한 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약 관련주들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주택 공급 확대 공약도 있었잖아요. 이쪽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건설주가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월 대선에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주말을 기해서 뭐 곳곳에 한번 다니다 보면 상당히 좀 리모델링, 그다음에 뭐 재건축 활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금년이 오히려 이제 뭐 대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맞물리는 쪽에 대해서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판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분당, 그동안 이제 오래된 그런 아파트 재건축, 뭐 리모델링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부 건설주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모으면서 상당히 좀 뜨겁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공급적인 공급망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강북, 강남을 비롯해서 뭐 경기도 지역까지 뭐 제3 신도시 관련해서 활발한 이런 주택 수요 견고 전망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쯤에 대해서는 작년에 가장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던 점들인데 올해 어떤 대선과 맞물리면서 공급망이 상당히 확대된다면 어떤 건설주에 대한 상승 측면이 오히려 금년에 상당히 핫하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도 건설주에 대한 관심 뭐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주택 공급은 건설주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하겠지만은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는 것 자체는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급망이 확대가 되면 어떤 집값들이 그동안에 뭐 고공행진 네네. 그런 점도 있는데 중요한 점들이 이제 지금 어떤 금년도에 가장 어떤 공급망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의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진행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멘트주라든가 이런 페인트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는데 매출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어떤 뭐 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떤 건설주에 대한 매출이 금년도에 가장 늘어날 거다. 그런 점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움직이는 모습을 상당히 전에 주가가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환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꽤 그렇습니다. 떨어졌던데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인상 기대감 네. 뭐 이런 점들과 함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환율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1,200원 넘어갈 걸로.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리 인상 스탠스가 뭐 늦춰질 거냐
빨라질 거냐 그런 국면이지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 서서히 이제 가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글쎄요 과거의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서 항상 자금 이동이 미국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환율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율 스탠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서 주요 이제 관련들 테마성 있는 그런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뭐 탄소 나노튜브, 뭐 CNT 관련해서 지능 로봇, 또 뭐 인공지능 AI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꽤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미국의 전체적인 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는 계속 뭐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상 그리고 예상에도 없었던 유동성 긴축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작년 내내 올랐던 주가가 계속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작년에 뭐 이 정도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더 떨어졌던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한 배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뭐 건설주라든가 일부 이제 조선주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어떤 그 스탠스가 약간의 어떤 파워르장 쪽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전일의 어떤 기술주에 대한 반등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쪽들은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올 시즌에 실적 시즌에서는 이런 쪽 스탠스가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도 받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의 시장은 뭐 작년 뭐가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화려한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다 싶으면 물량을 줄이고 뭐 떨어졌다 싶으면 사는 약간의 이제 수익률을 적게 가져가는 이런 스탠스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또 우리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